여러분,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금융 이슈, 바로 채권 추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연체된 대출이나 미수금 회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개인정보 유출, 욕설과 협박, 그리고 무리한 재산 조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이들 입장에서는 법률의 경계를 넘는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채권 추심 관련 이슈와 이를 둘러싼 최신 법적 트렌드,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채권 추심 절차는 통상적으로 변제 요구서 송달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추심이나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채권 추심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는 대부업체 혹은 추심회사가 야간, 주말, 반복적으로 전화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는 가족,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계속 추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은 시효 완성 채권을 고의로 변제받으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는 추심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시효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추심 기록을 남겨두고 법정 대응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추심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 욕설, 위협, 무단 방문 등 강압적 행위가 있다면 통화 녹취, 문자 저장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재산 조사, 사회적 명예 실추 우려가 있는 추심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근거로 즉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채무자 가족에게 끊임없이 채무를 알리거나 미납 사실을 통보한 대부업자가 과태료 처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받더라도 무조건 응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참고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채권 추심 관련해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불법 추심임에도 법적 조치 없이 두거나 협박성 상환 요구에 급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추심 방법이 정당한지 반드시 살핀 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자율 증대, 추심 수수료 등 세부 조건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문서 검토 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외부에 과도하게 알려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추심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낯설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 정보와 권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있다면 큰 피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